이 돌을 굴린단 말이에요. 돌을 이렇게 막 굴려서 당연히 후퇴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후퇴. 이 돌은 뭐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지난 단타 잘하는 법 1편에 이어 2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편과 이어지는 내용이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개념은 아니고, 지난 1편 같은 경우는 단타를 잘 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관점,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2편은 단타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심화된 관점,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타를 함에 있어서 1편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실전에서 부딪히면서 겪었고 느꼈던 부분들을 함축해 놓은 부분이니까 반드시 2편을 다 보신 뒤에 1편도 끝까지 반복적으로 시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머릿속에 박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평생 동안 계속 해오던 습관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바뀌지도 않고 영원히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매할 때만큼은 나의 평상시 생각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매매를 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매매할 때만큼은 좀 바뀌자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을 질문을 받았어요. 질문을.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평상시 궁금하셨던 부분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일단 2편에서 설명드릴 부분을 설명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하려면 어떤 관점으로 차트를 바라보시나요? 네, 단타 같은 경우는 차트 분석이 가장 기본이죠. 기본. 네,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오전장에 장이 개시하자마자 올라갈 차트, 올라갈 종목을 골라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오늘 올라가려고 한다. 이 부분을 빨리 파악해야 되겠죠. 그죠? 빨리 파악하고 매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오전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늦어도 5초, 10초 내에는 판단이 내려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좀 경험이 많이 필요하겠죠. 사실 쭉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사실 이거는 지난 차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만, 쭉 올라가는 차트에서는 어디서 사든 사실 수익이긴 해요. 하지만 단타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스윙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나와야 돼요. 그 매수와 매도가 기계적으로 되지 않으면 단타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가끔 운 좋아서 먹는 그런 타점들 보이거든요. 그런 타점들은 결국 단타를 함에 있어서 본인을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쳐 나가야 돼요. 자기 자신이 단타를 하고 있는데 뭔가 손익분기점도 안 맞고, 그리고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많고, 이기는 것만 머릿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실 매매일지를 쓰다 보면 지는 게 훨씬 많거나 질 때 손실폭이 클 거예요. 그게 매수 매도가 기계적으로 안 되고, 매도할 때 칼같이 끌어내지 못해서 그래요. 특히 손절매 할 때요. 단타는 손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 들어가는 타점도 중요하겠죠. 매수, 그러니까 손절매를 칼같이 끊어내고 손절매가 타이트해야 당연히 손익분기점이 맞겠다라고 1편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건 당연한 기본 원리예요. 그러려면 내 매수 존이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이 가능하게끔 매수 밴드에서 진입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 매수 밴드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자르고 나와야 되겠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사실을 매매를 하면서는 잊게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단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본능적으로 바뀌거든요, 사람이. 머리는 하얘지고 그냥 도박적인 심리에 의해서 그냥 베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 아니면 도로 단타를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는 매매를 하고 계신 거고,
끝없는 그냥 늪에 빠질 뿐이에요. 그러면 주식은 확률 게임이지만 단타에서는 홀짝에 베팅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구간이 있다고 쳐요. 이런 구간이 있고 이런 구간이 있는데 지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공부 계속 꾸준하게 잘해 오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기준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네, 분봉 1분봉이고요. 바로 시가 기준입니다. 오전장 시가 기준이고요. 이 첫 번째 음봉을 기준으로 음봉 시가를 기준으로 나눠 놓은 거고요.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오전장에 시가를 잠깐 이탈을 했다가 이렇게 시가를 회복하고 돌파를 해내면서 결국 상승 흐름으로 이어가잖아요. 일단 단타에 있어서 당일 강한 종목을 찾거나 당일 어쨌든 위로 방향을 위로 잡는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은 일단 시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아침 오전장 시작하자마자 시가 밑에 있는 종목들은 일단은 걷어내는 거예요. 일단 걷어내요. 그러면 일단 정확한 기준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죠? 시가 밑에 있으면 어쨌든 아직은 상승할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첫 봉이 이렇게 시가 밑에 갔다고 해서 얘는 아닌가 보다 하고 치워버릴 필요는 없겠죠. 계속 봐야겠죠, 보기는. 근데 이렇게 시가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이렇게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죠? 조금씩 이렇게. 그리고 시가를 회복하고 지지가 나오고 위로 한번 튀었다가 다시 시가에서 지지가 나오고 반등, 지지가 나오고 반등, 돌파. 그죠? 신기하죠? 시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이 기준을 하나 딱 가지고, 어쨌든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어쨌든 시가보다 위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 많이 놓쳐요. 생각보다. 단타 치면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놓쳐요. 시가 기준으로 오전장에 빠르게 판단을 해 놓으면 올라가는 종목을 상당히 밑에서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당히 밑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수 기준도 정확하고 매도 기준. 그러니까 시가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막말로 그냥 아무 때나 팔아도 수익이에요. 그죠? 그리고 시가 밑으로 깨고 시가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움직임이다. 그럼 매도하고 손절매 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굉장히 간단해요. 손절폭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네. 뭐 수수료까지 친다고 해도 한 1% 내외예요. 1%.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잠시만요. 맥주 좀 한번 먹어야겠네요. 시가가 그래서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 시가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시가를 회복을 하면 종목이 상승을 합니다. 그죠? 상승. 종목이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주가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주가가 상승하는 개념을 단순히 오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림판을 잠깐 켜야겠다. 집중해 보세요. 제가 주가가 상승하는 원리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성벽이 있어요. 성벽. 좀 입체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게 성벽이에요. 성벽 평면도.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벽을 기어 올라가요. 예? 이렇게 기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뭐 사다리를 타건 뭘 하건 예? 이 사람이에요. 사람 맞아요. 예. 성벽을 올라가야 되는데 성벽을 올라가려 그러면 요 위에서 예? 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예? 이 돌을 굴린단 말이에요. 돌을 예? 돌을 이렇게 막 굴려서 떼굴떼굴떼굴 이렇게 돌이 계속 떨어져. 올라오려고만 하면 예? 돌을 던져서 계속 맞는단 말이에요. 돌을 막 때려 맞아. 겁나 아파. 예? 뭐 피도 나고 막
예? 그러면 여기 있던 여기 베이스를 치고 있던 여기 장군이 있어요. 장군이 베이스에서 이러고 있던 장군이 만약에 이 돌이 너무 많아. 응? 이 성을 지키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해. 그래서 돌이 너무 많아서 우리 애들이 밀려.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후퇴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후퇴. 예? 후퇴하라 하잖아요. 그죠? 후퇴. 그러면 그러니까 얘네들 빨리 내려와야 돼. 후퇴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쫄래쫄래. 다시 베이스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전열을 재정비를 해서 또 이렇게 도전을 하겠죠. 저는 주가의 움직임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예. 올라가려고 하면 위에서 돌을 때려박아. 돌을 예? 올라오려고 하면 돌을 때려박아요. 못 올라오게. 이 돌은 뭐겠어요? 이 돌은 바로 매물. 무슨 매물? 악성. 악성 매물. 예. 주가라는 것은 정해져 있죠. 주가 발행수라고 해당 종목의 주가 발행수 정해져 있습니다. 주가 발행수가 정해져 있고 그 주가는 시장에 해당 종목을 참여한 사람들이 나눠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대주주든 뭐 이런 관련자들 빼고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거래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물려서 있겠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하락을 하고 바닥을 왔을 때. 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방금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고 이렇게 때려 박았단 말이에요. 때려 박고 횡보를 때렸어요. 그러면 여기를 다시 올라가려면, 여기를 정복을 해내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동안 여기서 아까 그림판에 설명드렸던 부분처럼 돌을 계속 던져. 돌을, 매물을 예? 올라오면 던지고 본전에 오면 던지고 싶단 말이에요. 지긋지긋해서. 아니면 약수익이거나 약손절이든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매수가에 근처에 오면 던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마치 성벽과도 같다. 전쟁에서 성벽을 뛰어오르는 그런 느낌과도 비슷하다. 이렇게 차트를 보거든요. 계속 그거의 반복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단타를 함에 있어서, 스윙을 함에 있어서 차트를 바라보는 관점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양봉을 세우는 당일날 얘는 양봉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 있는 매물들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양봉을 세우는 동안 막 이렇게 장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성벽을 오르는 과정이야. 성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오르는 거예요. 오르다가 돌 맞고 내려오고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이 양봉을 그렇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기 성벽을 오르는 지금 움직임. 돌 맞고 오르다가 얘네들 돌이 다 떨어졌으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종가 마감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 여기 매물을 끝내버렸어요. 그죠? 단타는 이 움직임을 파악을 해야 돼요. 시초부터. 매물을 소화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매물을 소화하려면 우리 아군이 정말 많아야겠죠. 이거 싹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싹 지우고 성벽이 있어요.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돌을 막 떨어뜨려. 근데 여기 본진에서 장군이 돌격한 거예요. 돌격하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벌떼같이 갈 거 아니에요. 벌떼같이 이렇게 막 올라갈 거야. 올라가면 이 돌이 떨어지는데 이 돌보다 이번에는 이 아군이 엄청 많아요.
엄청. 그래서 돌을 다 맞고도 결국 살아남은 아군이 훨씬 많아서 결국 올라가서 정복을 해냈어. 그죠? 이런 개념. 그러니까 아군이 많죠. 여기서 떨어지는 돌보다 결국 여기 아군이 훨씬 많았어. 그죠? 그래서 돌을 다 맞아내고도 아군이 훨씬 많아서 결국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정복을 했어요. 양봉. 그러려면 아군이 많다는 거는 뭐겠어요? 아군이 많다. 떨어지는 돌보다 아군이 많다. 거래량. 응? 거래량. 결국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거의 99% 올라가면서 거래가 터집니다. 자, 여기 빨간 선이 지금 시초가예요. 시초가부터 거래가 빵빵 들어오죠. 그리고 쫙 거래가 터지면서 올렸어요. 그죠? 이게 지금 15분 봉입니다. 간단하게 보려고. 좀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시초부터 이거는 이제 시가를 해당 종목은 시가에서 한번 눌렸다 갔기 때문에 시가에서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는 듯 하면서도 이렇게 쫙 한번 빠지죠. 그러다가 어때요? 땅. 그죠? 아시겠습니까? 시가를 돌파해낼 때도 결국에는 돌이 떨어졌어. 돌이 통통통통 여기 돌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밀렸잖아요. 그죠? 근데 빠르게 이렇게 회복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래도 들어오고, 예. 거래가 반드시 터진다. 그리고 거래가 많아야 된다. 네. 그래서 거래량 하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우리 이 단타꾼들은 자, 또 한번 싹 지우고 다시 깨끗하게. 자, 다시 이 성벽을 막 올라가요. 예? 성벽을 막 올라가려고 막 난리 났어. 예? 그리고 여기 장군이 여기 서가지고 돌격하라 막 했어. 돌격하라 했어. 그럼 얘네들 막 돌격 난리가 난 거야. 그죠? 난리가 났어. 그러면 성벽을 막 이렇게 쫙 올라가려고 할 때 얍실하게 여기 올라타는 거야. 우리는 여기 올라타는 거야. 여기 돌 막 던지잖아요. 이렇게 막 던지고 있어. 이 앞에서 막 때려 맞고 해서 막 아파 죽겠어. 근데 우리는 여기 뒤에 다 꼽사리 껴가지고 막 숨어 있는 거야. 그냥 매수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봐. 그럼 앞에서 돌 다 맞다가 결국 이겨내고 올라가. 막 이렇게 이겨냈어. 그럼 우리는 함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여기 함락하려다가도 다시 밀릴 수도 있는데 갑자기 여기 막 대포가 나타나가지고 막 갑자기 대포를 쏠 수가 있거든. 여기 아니면 기관총 막 갑자기 고구려 시대인데 갑자기 막 현대 시대가 됐어. 그래갖고 갑자기 막 기관총을 쏴.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함락하려다가도 못하고 이렇게 꼬꾸라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질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꼽사리 타고 가다가 함락하기 전에 함락하는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중간에 내려. 그냥 수익 챙기고 내리라고요. 그냥.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끝까지 가보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자, 싹 지우고. 자, 이렇게 보면 편하죠. 계속 눈에 익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성벽 함락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올라타서 좀 내려. 그냥 이쯤에 수익 보고 내려요. 끝까지 가려고 그래. 그죠? 그냥 팔아요. 수익을 주면 좀 팔아 갖고 있다가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마이너스 나지 말고 이렇게 끝까지 함락 하나보다 했다가 이렇게 두드려 맞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고, 단타에 있어서는 당일 거래량, 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가에서 움직임이 중요하다. 오전장 시가에서 움직임이 중요하고 항상 단타는 시가 위에 있는 오전에 시가 위에 있는 종목에서 단타를 쳐야 된다.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종목은 일단 단타 대상에서 제외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시가를 회복을 하고 시가 위에서 노는 종목 중에서도 거래량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거래량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종목은 올라갈 수 있다. 거래량이란 것은 여기 아까 설명드린 떨어지는 돌을 맞아내고도 이겨낼 수 있는 쪽수가 많아야 되는 거죠. 쪽수가. 예? 쪽수가 많아야 돼요. 그게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된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반복해서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차트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좀 다른 시각으로 보이실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제 질문 답변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좋은 질문들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질문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절 시점이 궁금해요. 간단하죠? 앞에 이제 강의를 강하게 보셨으면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손절 시점. 만약에 시가 돌파를 해내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고 쳐요. 지지가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가 지지 안 하고 지금 이 차트는 지지를 하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지하지 않고 이렇게 깨버리면 손절하는 거예요. 그럼 손절이 굉장히 짧죠. 손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왜 못하냐면 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계좌를 보면서 얼만데 하면서 손절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했다고 쳐보자고요. 막 이거 불기둥 세우는 걸 나중에 봤어. 막 매수했어. 그런데 수익 구간이 반드시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수수료 떼면 한 2% 정도 되겠네요. 2% 정도 수익 구간이 생겼다가 여기서 막 좋아했어. 막 웃고 좋아하다가 근데 막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네? 에이 설마 내 매수가 부분을 지지해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했는데 또 깼어. 또 깼어.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또 수수료까지 해서 마이너스 한 2.5에서 3% 정도 때려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좌를 보면 1,000만 원만 들어가서도 막 한 30만 원 손해잖아. 손실 중이잖아. 손절 못 하는 거야. 막 기준도 없어. 여기를 깰 때 이미 나와야 되는데 높은 데서 매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종목이 뭐 꼬꾸라지긴 하겠어 하면서 가지고 있는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단타가 아니에요. 그렇게는 단타를 절대 잘할 수가 없게 돼요. 네. 매수 밴드가 정확하지 않고 매수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손절 시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매수를 할 때 이런 위로 가는 움직임을 보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로 가면 익절하면 되는 것이고 위로 안 가고 내려오면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매수 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에 손절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손절 폭이 1%든 2%든 0.5%든 어쨌든 내가 생각한 움직임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밑으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죠. 매수 기준이 명확하면 손절 시점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고점에서 팔고 싶습니다. 팔면 날라가요. 제가 앞전에서 설명드렸죠. 성이 함락되는 것까지 보려고 그래요. 예? 성 함락되는 순간에도 갑자기 이렇게 기관총 나타나서 대포 쏠 수도 있다니까요. 대포가 아니고 연발로 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함락될 때까지 함락이 아니에요, 사실. 네, 그리고 단타는 끝을 보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자 보시죠. 그게 이제 매수와 매도 기준이 특히 매도 기준이 없는 거죠.
1번 단타 케이스는 1번 단타 케이스는 여기서 여기까지 10% 구간이 발생해. 2번 단타 케이스는 여기서 여기까지 3% 케이스가 발생해요. 상승률이. 그리고 3번 케이스는 여기서 여기까지 좀 더 길게 할게요. 7% 케이스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단타 들어간 종목마다 케이스가 다 달라요. 상승폭도 다 다르고 위에 성벽 크기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이만큼, 어떤 거는 이만큼, 어떤 거는 이만큼. 다 다른데 끝은 다 달라요. 그죠? 끝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종목마다 그거를 계속 이 종목이 얼마나 갈지는 끝나봐야 아는 건데 항상 이 10%를 바라보고 끝을 보려고 했다가 나중에 3%대는 매도가 안 나가요. 3%대는 매도가 안 나가게 된다고요. 그럼 단타가 안 돼요. 매수 기준과 매도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오히려 매도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려다 보면 제 일지 보시면 알겠지만 고점 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좀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일 고점 매도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고점에서 매도하려고 하다 보니 매도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기준을 지키려다 보니 매도가 된 거죠. 당일 고점 영역 근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고점에서 매도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네. 매도 기준을 확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 종목은 여기 넘기 힘들겠어라는 그런 정확한 매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은 이제 종목마다 천차만별이고 좀 경험치적인 부분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의 매도 기준을 정확하게 한번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매수하고 일단 3%가 넘어가면 일단 수익을 절반 이상 챙기고 나머지를 관찰을 한다. 처음에 이런 연습부터 좀 해보세요. 일단 3%는 가진 물량의 50%에서 70% 정도 매도를 때리고 그러면 본절가 나머지 물량이 오더라도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좀 봐보세요. 너무 막 급박하게 너무 크게 욕심은 누구나 낼 수가 있겠지만 욕심이 많이 들어간 질문이란 말이에요. 다 먹으려고 일단 처음부터 그러려다 보면 다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단타할 때는 좀 매도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수익을 좀 만들어가는 연습을 해볼 수 있겠죠. 나머지 물량 가지고. 경험치적인 부분이 쌓이지 않으니까 일부 물량이라도 남겨놓은 채 차트 흐름을 보다 보면 점점 이렇게 살려가는 방법도 알게 돼요. 네.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팔고 나서 날라가면 그냥 보내주세요. 예. 다른 종목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준팔일님 종목 선정부터 매수 시점 알고 싶어요. 고가창 체결강도 보고 들어가는데도 내가 들어가면 조용히 눌림도 아닌 하락만 한다는 전일 상승 순위로 당일 단타 연습인데 이거 참으로 어렵네요. 공교롭게도 이제 제가 처음 부분에 많은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종목 선정은 제가 이제 단타 치나 하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그 옆에 지금 녹화 화면 잘린 부분이 있는데 잘린 부분에는 일봉 차트와 주봉 차트, 월봉 차트 이렇게 따로 있고요. 분봉을 이렇게 봐요. 제가 단타 칠 때 보는 화면인데요. 이렇게 분봉을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츠, 호가창, 그리고 체결창 반드시 필요해요. 체결창, 그리고 여기 상승률, 전일 대비 상승률, 그리고 이거 거래대금, 당일 거래대금 상위 종목 이렇게 있고 지수창, 그리고 종목 이제 수급 현황, 그리고 당일 시장 종합,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종목마다 별도로 세팅하는 건데요. 종목마다 순간적으로 거래 들어오는 대량 거래량. 이 체결창은 계속 이제 내려가고 갱신되니까 큰 물량이 얼마나 들어왔나 나중에 이렇게 다 일일이 내려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귀찮아서 좀 짱구로 굴린 건데 종목마다 5천주일 수도 있고 만주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여기 분봉 차트 이렇게 크게 있고 지수 반드시 보고 오전에 일단은 시가를 먼저 본다 그랬어요. 그죠? 시가 밑에 있는 종목은 내려간다는 소리고요. 시가 위에 있는 종목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근데 시가 위에 있다가도 올라가다가도 다시 시가를 깨고
회복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종목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감각적인 부분이 계속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종목은 올라가려고 한다. 예. 체결 강도, 저는 체결 강도는 안 봐요. 안 보는데 여기 당연히 체결 강도가 지금 당장에 많이 들어오면 체결 강도가 계속 쌓이면서 올라가겠고, 갑자기 이제 매수가 시장가 매수 덜 들어오면 당연히 체결 강도가 내려갈 테고, 그죠? 올라가는 종목들은 항상 체결 강도가 세요. 눌림도 아닌 하락만 한다. 그러니까 하락하는 종목에 가셔서 그래요. 그리고 매수 시점을 한번 잘 보세요. 일단 시초가에 많이 결판이 나는데 혹시 나중에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게 아닌지, 예? 쭉 뽑아내고 있을 때 이런 경우에서는 더 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내려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준 없이 막 이런 데서 들이대고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올라가면 운 좋아서 먹는 거고, 어떨 때는 운 나빠서 뭐 이건 단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종목은 종가 17%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얘는 이만큼 오늘 상승하는 애였단 말이에요. 상승하는 애였고, 어떤 종목은 이만큼일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이만큼 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종목은 한 이만큼일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종목마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매수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라갈 애라고 판단이 들면 거의 시초가 한 봉 6개 내 결판이 거의 나요. 예. 그리고 6개 이후에도 10봉 뭐 1시간 내로 이렇게 추세를 빵 전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거의 대부분 시초가 1시간 내에서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가 가장 힘이 세니까 단타는 최대한 시초 부근에서 시작하자마자 시장가 지르라는 게 아니라 시초 구간, 봉 몇 개 내에서 최대한 쇼부를 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수익률도 커져요. 수익률이 커져야 당연히 수익금도 커질 테고, 그리고 수지타산이 결국 맞게 되는 거죠. 단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게 지금 17% 올랐지만 여기서 샀으면 2% 먹는 거고, 여기서 샀으면 한 10%는 그래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상황에 따라서 3%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상승폭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하시려면 그거는 많은 경험에 의해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 시초가 회복, 거래량, 그리고 상승할 차트, 성벽을 올라갈 차트, 매물대를 돌파할 차트, 이런 차트들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다음은 이제 유동님 종목 선정, 거래량 거래된 거, 일봉상 시도율을 잡고 저항을 뚫을 때 매서 종목은 5분봉 50만 주 이상을 잡고 하는데 흘러내리거나 돌파 시는 손절폭이 너무 커버리거나 그런데요. 이 부분도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요. 시나리오를 잡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 박스를 돌파하면 내가 매수하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해내죠. 거래가 실리면서 일종의 돌파 매매의 하나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질문 주신 부분이 좀 구체적이라서, 그리고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세요. 그럼 여기서 매수를 했다 이거예요. 박스를 돌파하고 거래가 실리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 무조건 상승을 하면 돈 못 벌 수가 없겠죠. 그죠? 패턴만 외워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시나리오 짜셨고 매수 기준 잡으신 거 좋고, 내가 어떨 때 매수하겠다 이런 기준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올라가는 듯 하다가 꼬꾸라졌어. 그러면 그냥 바로 손절해야 돼요.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지지하지 못하고 내려와 버리면 그냥 손절하는 거예요. 단타는 다른 종목 빨리 들어가면 돼요. 예, 다른 종목 들어가고 그럴 때는 해내야 되니까, 아니면 눌리는 타이밍 기다렸다가 눌림목 잡거나 다른 종목.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꺾고 나와야 돼요. 매수 기준 정확하셨는데 매도 기준을 여기서 어겨버리니까 손절폭이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윗골이 다는 지역을 돌파를 해내잖아요. 돌파를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그런데 못 가.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나와야지, 여기서. 예. 이 구간에서 나와버려야죠. 이평선 깨고 내려갈 때. 그죠? 그런데 밑에까지 기다리잖아요, 보통. 그리고 본절가 오는 듯 하다가 다시 내려가 버리고. 예. 그러니까 매수 기준 정확하게 잡으신 거 좋고 했지만 매도 타이밍이 느려져서 손절폭이 커지는 거예요. 수지타산적인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분봉 50만 주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애매해. 저도 이거 해봤거든요. 5분봉으로 50만 주, 막 이런 개념. 근데 1,000원짜리 50만 주랑 10,000원짜리 50만 주랑 100원짜리 50만 주랑 다르고요. 분봉상 갑자기, 그러니까 평상시 이렇게 거래량이 적다가 갑자기 이렇게 솟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00%다 맞는 건 아니에요, 사실. 물론 확률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솟고, 거기가 저항인 경우에 그냥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단순히 이런 거래량만 보고 했다가는, 이 그림만, 50만 주나 아니면 이런 뭐, 솟는 그림만 보고 했다가는, 갑자기 거래 없다가 확 튀는 종목에서 당할 수가 있어요. 호카짱 막 비워놓고 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뭐 5분봉 50만 주 이렇게보다는 이 차트의 흐름에서 이 거래량이 들어온 이유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내셔야 되죠. 왜 이 거래량이 들어왔을까? 성벽을 올라가려고 그럴까? 성벽을 올라가려고 거래량이 들어왔을까? 아, 쪽수가 많아지면 떨어지는 돌을 이겨내고 막 이렇게 돌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돌을 이겨내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관점이요. 그 성벽 굉장히 유용하니까 반복해서 보세요. 분명 여기서 기준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네, 기준 말씀드렸죠. 관점. 지금 어느 정도 감은 오신 것 같아. 막 돌파하는 시점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감은 오셨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신경 쓰셔가지고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지금 가지고 계신 기준들을 복합적으로 하나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로 만들어 보시고 이런 돌파, 이 박스잖아요. 박스. 상단 하단 박스 잡힌 상태에서 돌파. 뭐 이런 개념들. 예. 꿀팁일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김모소 구독자분께서 선 긋는 거, 추세선 긋는 거 질문 주셨는데 별거 없어요. 그냥 이거는 뭐 캔들 기준이든 뭐 이평선 꺾이는 기준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끊는 건데요. 근데 일봉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이 성을 기준으로 현재 이 차트를 봐요.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이 차트가 어디 있나? 예.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선을 긋는 거예요, 그냥. 네. 여기 선을 긋는 거고, 그리고 뭐, 이런 거, 많이 끊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꺾고, 막, 예?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서, 바닥을 잡고, 그리고 막, 예? 여기서도 긋고, 막, 예? 여기 상승할 때도 긋고, 막, 어떨 때 이렇게 긋었다가, 어떨 때 이렇게 긋고, 어떨 때 이렇게 긋고, 어떨 때 이렇게 긋고, 그냥 지나간 차트 보고 그냥 편한 대로 끊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돌파해내는, 이런 흐름들이 좀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급등주 매매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돌파가 많아요. 돌파 매매가 많다. 왜냐면 이런 돌파하는 구간들을 굉장히 유의 있게 보기 때문에, 돌파하는 구간에서 움직임을 유심히 보고 순간적으로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네. 오늘은 단타를 할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떤 타점에서 내가 진입하고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수익을 길게 가져가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길게 먹으려다 보면 수익을 다 토해낼 수 있으니 수익을 늘려가는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 그런 팁 같은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론을
공부를 하고 매매를 한 스타일이 아니라 실전에서 부딪히면서 이런 부분들이 쌓였기 때문에 이론적인 설명을 뭔가 교과서처럼 설명드리면 굉장히 멋있겠지만 저는 그런 스타일이 못 돼요. 막 이런 것도 막 성경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진짜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합니다. 예. 왜냐면 그런 거, 예? 막 그러잖아요. 주댕이로 하는 애들.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런 실전에서 뭔가 감각적인 부분을 많이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성벽 이거 굉장히 한번 유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다 보면 자기 관점에서 또 응용이 되실 거예요. 다른 거에 빗대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차트를 바라보면 분명히 다른 점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 부분이 돼야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베팅 들어가는 거죠. 매수 딱 들어가고 딱 먹고 나오고 기준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임이 안 나오면 그냥 과감하게 손절 빵 하고 내일 잘하면 되니까 내일 또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서 매일매일 데이 트레이딩 하고 그리고 조금 비중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제가 계속 누누이 보여드렸던 단기 스윙 그렇게 먹어가고 하면 뭐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편과 단타 잘하는 방법 1편과 2편에서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단타를 하시면서 기본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